자,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반부로 우리가 워밍업을 했는데 이제 중반부에 들어와가지고는 조금 더 실감나는 얘기, 현장이 지난 3월달에 있었던 10군데의 현장 평가를 실제로 했던 것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다 정리를 수집하고 정리해가지고 전부 다 정리를 해놓은 게 평가 후기라고 여기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후기는 사실 다른 데서 보시기 힘든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평가를 받고 나서는 후회 반, 화나기 반, 뭐 이따위가 다 있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평가를 한 사람 치고 만족스럽게 오케이다 하는 경우가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나는 100%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좀 항상 내가 준비한 것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후회가 남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걸 남하고 공유를 안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게 있고, 두 번째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남을 이롭게 해. 그래서 공유를 안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아마 어떤 분이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방까지 가서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저보고 홈페이지 문을 닫으래요. 왜 닫으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기한테는 말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고 홈페이지를 닫으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가만히 사람이다. 3월달에 받으신 분들은요 프리미엄이 있어요. 프리미엄. 그냥 저승사자를 먼저 라고 봤기 때문에 점수가 좀 후하게 줄 거예요 라고 말을 해놓고 실제로는 안 그렇죠, 그죠? 실제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이 자료를 구했냐면 제가 이제 공공정책 심의감의 총재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장교환 기관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현지 조사 때도 제가 참여를 합니다. 공단은 제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딱 버티고 있으면 상당히 신경 쓰고, 이번에도 평가를 들어가서 참여를 했는데 소개하고 했더니 그 사람들은 대강 내가 죽은 자니까 조금 신경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조금 이상한 거 있으면 제가 거들어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어떤 게 문제고 하는 것을 지금 두 번째 시간에 진행될 평가 후기편에서 정리를 해놨는데 그걸 하고 이제 각각 개별적인 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 페이지에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몇 페이지죠 여기가? 11페이지죠. 이 페이지를 나와 있는 책에는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걸 나중에 하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고 11페이지. 자, 평가 후기를 두 파트로 나눴는데 하나는 한 10개 기관의 평가 내용을 하나로 정리를 해가지고 스토리로 만든 게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11페이지요. 11페이지. 저 앞으로 가야죠. 제가 치매가 나이가 65세 되니까 이렇게 치매가 가까워져가지고 여기 나오네요. 이 내용들을 정말 요긴하게 오늘 이 3월 중 평가 완료기와 평가 후기 요약만 잘 이해하고 분석해도 30점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내용이. 왜냐면 일반적인 평가는 거의 비슷해요. 일반적으로 대충 넘어가는 평가에서는 거의 비슷한 점수를 받는데 놓치는 부분들이 거의 비슷해요. 이 놓치는 부분을 좀 보충하게 되면 30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30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90점, 60점 맞아 이렇게 90점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충 자세한 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한 기관에는
사실은 첫 번째 나오는 수비는 90명 정원의 대형 시설을 제가 직접 참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단의 심사위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보면서 쭉 봤던 건데, 이분들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뭐 플래카드로 현수막으로, 앞에부터 현수막으로 평가단을 환영합니다 막 해놓고, 층층마다 환영 그렇게 하는 꽃다발도 막 갖다 놓고, 또 이렇게 데스크 옆에 저 식사 양치하라고 이렇게 그런 것도 다 갖다 놓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거 한다고 점수를 더 많나요? 그거 한다고 점수는 더 많은 건 분명히 아닌데, 말하자면 사람의 감성을 건드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아무리 옛날에 우리가 그 전리 시절에 보면 선거라는 거 있을 때는, 그때는 공신짝이 많이 돌았던 시절이 있어요. 요즘은 공신짝 안 돌죠. 그거 너무 큰일 나는데, 그때는 공신짝을 도는데, 공신짝을 주면 사람들은 공신짝 받기만 하지도 안 찍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투표장에 들어가서 보면 공신짝이 다르다는 거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상대방 평가자의 감성을 건드린다는 것은 작은 데서 오는 거예요. 그냥 갔는데 책상도 준비도 안 해놓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책상도 준비도 안 해놓고 그냥 딱 와서 시작을 하게 되면 기분부터 상하죠. 그런데 딱 질서정연하게 하면 준비되어 있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먼저 한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이유는, 가급적이면 과잉하게 할 필요는 없다. 과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자는 거죠. 이런 프랭카드까지 갈 필요는 없어, 정말로. 그러지 마세요. 근데 가급적이면 책상도 준비를 해놓는데, 책상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이번에 평가에서는 공단 평가위원이 2사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문가 평가자가 1사람 들어오는데, 큰 시설에서는 2사람이 들어와요. 그런데 평가단이 옛날 2015년도 평가에서는 한 방에서 2명이 평가를 했는데, 역할 분담을 해서 공단 평가자는 기록 중심의 평가를 하고, 전문가 평가단들은 별도의 방을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별도의 방을 준비해서 그분들은 면담, 현장 관찰, 이런 유무선,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가란 공단 직원이 아니고 누구다? 교수라든지 요양서 원장님도 계세요. 원장님, 또 그 다음에 요양 전문가. 저 같은 사람도 거기에 들어갈 거고 하지만 저는 절대로 안 써주죠. 왜 안 써주겠어요? 죽일 놈이니까. 그건 내담이고.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딱 갖춰놓자는 거지. 우리는 알았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평가 좀 받을 대회가 됐네 하면 그분들이 컨트롤하는 점수가 몇 점? 나중에 좀 있죠. 그 파트에서 아무래도 고무신장 받은 거랑 똑같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적발했다고 해서 다 까는 게 아니에요. 겨우 적발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고 하면 조금씩 봐주는 게 있어요. 그 봐줄 때 유리하게 봐줄 수도 있으니 감성 컨트롤 하자는 게 준비 과정이라는, 이해하셨습니까? 네.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평가 준비에서는 준비를 좀 완벽하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자. 예를 들어서 평가단 요양시설 그 사람들이 와서 준비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전문가가 와서 준비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아직은 그 3월달 평가 그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평가단 준비 하나밖에 안 돼 있으니까 꼭 하나 더 해주세요 해가지고 준비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별도로 2개 꼭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단원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게 좋은 게, 거기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직접 거기 와서 20분, 30분 길게 해요. 20분, 30분 면담을. 그리고 그날 종사자는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 시설들은 전문가가 2사람이 옵니다. 좀 큰 시설들은 2사람, 작은 50인이냐는 1사람, 그렇게 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평가를 시작하게 되면, 뭐 자세한 건 있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평가를 시작하면 나이스하게 시작해요. 오늘 평가를 담당하게 된 누구고,
오늘 평가를 시작하게 된 그런 문서를 가져와서 사인하세요 하면 여러분 사인 그게 중요한 거 아니까 사인하시면 되고 평가하는 요령 그 다음에 평가할 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항의하셔도 된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 끝날 때까지는 자료를 제공하시라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제일 제가 5번 평가안을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막 열려가지고 평가장이 막 두려워해요. 정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부터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빠뜨리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없으면 막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죠? 그때 받아보신 분들.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사람 대하시는 형태로 대하시면서 대화 형태로 마음을 좀 놓고 대화를 하시면서 그분들이 물어본다는 게 범죄인 신문하는 게 아니다라고 먼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죠. 없어지면 성질부터 돋아요. 제가 실제로 갔던 어느 시설에 가는 시설장님이 막 그 평가자가 뭐 질문했는데 마침 간호사가 대답을 못하니까 막 나와서 신경질을 내면서 간호사 죽듯이 죽자가 막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 지금 같은 배를 탄 사람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요점은 자료가 없으면 그 자료를 쭉 이제 갖다 놓고 하면 갖다 놓는데 자료를 찾아서 없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없는 경우도 당황하지 마시고 항상 대답은 네 있으니까 찾아서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답이죠. 없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네, 찾아보니까 없네요. 그러잖아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나중에 이제 긴밀히 전화하시는 분한테는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걸 말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어르신 순진해서 그래서 피검자를 편하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준비를 하는데 아주 옛날에는 착하게 평가자도 1번부터 2번부터 3번부터 해가지고 48번까지 끝났는데 지금은 두 사람이 오다 보니까 딱 나눠서 집중 공략을 하게 됩니다. 여유가 없어요. 1번부터 차례대로 시작하시는 분, 그 다음에 급여 제공 과정부터 시작하시는 분, 그렇게 두 개로 구분될 수 있고 여러분 기관에는 시스템도 사용하고 종이도 사용하는데 기관 운영 이런 파트는 거의 종이로 준비하는 게 많고 이제 급여 제공 과정부터는 시스템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한 팀 한 사람은 1번부터 시작하는데 또 한 사람은 이제 급여 제공 과정부터 시작하니까 한 팀은 간호사부터 조지고 한 팀은 이제 기관장이나 사무장을 놓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시설장님들이 자신을 보이고 그 자리에서 참석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대답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그 사람한테 도움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하고 나면 그럴 수 있죠? 그죠? 지금 시설장님 아니시죠? 네. 네. 시설장님 전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준비를 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보니까 전쟁이더라. 다 무함장하고 하면서 발견 못한 얼굴이 막 빨개지고 막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가 되면 이제 점심시간 돼서 막 돌아요. 이렇게 순찰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제일 무서워요. 왜 무섭냐?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까지 그냥 흘러가는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은데 처음 다 체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식사 시간에 메뉴가 오늘의 메뉴하고 나온 게 같은지 그것도 확인하고 그럼 요양보호사가 식사 수발을 하는데 정말 손을 씻고 아까 우리 권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손을 씻고 하는 거 보고 또 서비스할 때 지금 어르신 지금은요 어르신 기저귀 가는 시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게 습관화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이게 되겠습니까? 무함장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모르게 하고 지나가는데 거기에 걸리면 봐주질 않는 거예요. 감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금은 오늘 내일 평가인데 오늘 가서 얘기하면 그게 되나요? 여러분들은 좀 여유를 가지시는 경우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주시는데 아까 이 권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려다가 만 게 뭐냐면 한 가지 지금 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시다가 제가 대신 말씀해 드리면 이 요양보사 선생님들이 나이가 많으신데 뭐라고 하니까 나 관둘 거야 이런 그것을 우리가 평가퇴직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평가퇴직이란 평가 때 그만뒀다가 평가가 지나면 다시 취업하는 걸 평가퇴직이라는 말이 유행했다는 건 아시나요? 그런 게 많아요 정말로. 굉장히 많아. 그냥 사직서도 안 내고 그냥 가버려요. 많은 거 모르시죠? 사직서도 안 내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 종사자들이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편하게 해줄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그 권은희 원장님이 내신 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날 평가받을 전 조합원 중에서 그날 평가받을 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평가받을 정예 부대를 선발하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글쎄 제 말씀 한번 보세요. 자발적으로 근데 한번 제 말씀 들어보고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우리 시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공정해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이 정말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빨리 관두고 싶은 평가퇴직 나부터 하고 싶은 생각이 그래서 오늘 아주 편하게 해드렸어요. 여러분 중에서 이 평가날 자원적으로 평가날 할 사람을 자기 의사로 지원해라. 아니 자기 의사로 지원해라. 우리 강요 안 한다. 자기 의사로 지원해라 하니까 너도 나도 자기 젊은 사람들 위주로 자기가 하겠다고 지원해서 딱 정해졌어요. 보상이 있어요. 네, 달카로우세요. 조남 어떻게 되세요? 조남. 네? 날카로우세요. 자, 먼저 보상부터 얘기하면 안 돼요. 전혀 먼저 보상부터 얘기하면 안 되고 먼저는 이분 지원해라고 얘기하면 다들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이 하기 시작하면 따라오는데 그것도 100% 우리 목표를 달성 못할 때 그때쯤에서 죄송하지만 내가 그 말을 빼먹었는데 꼭 이렇게 하셔야 돼. 그 말을 빼먹었는데 그날 하시는 분한테는 그것도 자의적으로 하시는 분이다. 강압은 아니고 자의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날 내가 얼마 보상을 시설에서 우리는 인센티브 복지라는 게 있잖아요. 수당 뭐 다른 걸로 알선 유인알선 하시면 안 돼요. 그날은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그럼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인센티브 금액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그날 뭐 전체 인원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 감당을 해주시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편하게 저기 콧바람 쐬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젊으신 분들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확 신경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권 원장님이 준비하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음성 테이프로 준비를 해요. 음성 귀에다 꽂고 아무 때도 외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반복해서 듣는 거야. 반복해서 듣는 방법. 또 아까 그림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면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주로 면담에 해당되는 거죠. 현장 관찰은 그 사람들 와서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입해서 교육시키면 되는 거고 그런 형태로 해서 날마다 그 현장 관찰에 대해서 아침 조회 시간에 계속 원장님이 반복해서 듣든 말든 반복해서 계속 해주시고 이 교육 효과가 대단합니다. 믿어보세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서 세뇌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한 10번은 얘기를 해보세요. 첫 번 할 때는 얘기하는데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되고 면담도 귀에 그 출근하는 길에 이렇게 듣도록 요즘 뭐 이게 좀 싸거든요. 그걸 이렇게 하나씩 선물로 사주고 듣도록 하시고 이게 평가만이 아니고 평소 할 때 도움이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게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면담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 해서 추천을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목표가 이미 짜지잖아요. 예. 근데 평가날에 갑자기 바꾸면은 괜찮을까요? 아니 아직 언제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바꿔야죠. 네. 그러니까 아니게 상관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바꿔버리자 아니죠. 처음부터 바꿔버리자. 아니 연락이 있을 거예요.
그거 봐주면 일주일 전에 바꿔요. 바꾸셔도 돼요. 그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막 지금 제가 10군데를 하면서 종합해보니까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뭘 것 같아요? 손 씻는 거.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이 역할 분담을 하자고 했잖아요. 역할 분담. 그건 또 습관이 돼야 돼. 그날 그 전날 얘기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저 정해부대로 된 분이 이제 습관해서 네, 지금부터 무슨 서비스 합니다. 거기 가서 세정지하고 이 연습을 지금부터 하자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보는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까 최소한도 뭐 그걸로 내일 뭐 다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주 사소한 걸로 현장 관찰해서 사소한 걸로 걸린다. 사소한 게 정말 예상하지 않았던 게 걸리는데 주주장창 그 전기 콘센트 다 꽂아놨는데 주방에서 잠깐 쓰다가 빼놨어. 근데 그걸 꽂아놔야 되잖아요. 근데 안 꽂아놓는지 확률이 없을 것 같죠? 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굉장히 주입해서 얘기하고 그 가서 이렇게 천장 뒤지는데 저 식당 뒤지는데 식당 가서 뭐 유통기간 지난 게 좀 남아있다든지 그리고 직원들 세면장이 있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면 안 돼요. 오픈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직원들 세면장인 건 맞는데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면 가능한 곳이라면 직원들 세면장이라도 손잡이가 돼 있어야 되는데 손잡이가 안 돼 있으면 들어가서 걸립니다. 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그분들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가 커피를 대접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말씀하시면서 여기 상담실에 꼭 환자분들 오세요, 할머니들 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 오십니다 이랬더니만 나중에 드시고 나서 코도 안 뽑아놨다 그 자리에서 바래가지고 치고 먹었어요. 그 상담실에 그 코끼리를 몇만 원을 써가지고 돼지코를 사왔는데 그 상담실 그날 그 당시에 여기에 오세요 해가지고 네. 그런 억울한 일이 그런 것도 방금하기 그렇죠. 손 세정이죠. 네. 들어오는 입구에 저희는 이제 그 세면장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입구에 세면장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없어요. 아니 세정제 말고 제가 안전바가 없어가지고 들어오는 입구에 손님들을 위해서 해놨는데 안전바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방금하기 잘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굉장히 그 치명적인 게 막 그러니까 그런 거 당하면 원장님이 이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급여 평가 부분에서 상담을 얼마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죠, 원장님? 분기별 1회. 분기별 1회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쉬는 거야, 이렇게. 쉬죠? 쉬는데 그 상담을 전분기엔 2번 했고 그 다음 달에 안 한 거예요. 그것도 걸리죠. 막 이제 더 부글부글 끓는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뭐 일일이 하려고 이게 다 돼 있어요. 이해를 하시는데 그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되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포인트를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유의점을 이분 정리를 해주셨는데 유의점에는 아주 상식적인 것에서 감점을 당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떻게 해서 이게 되냐면 사람의 눈에 일루전이라고 해서 환상 효과가 있어서요. 우리가 여기서 저 뒤에 한번 보세요. 저 뒤에 2018년 시설급여 평가 준비 전략 세미나라고 적어놨는데 저것을 시설급여라고 썼다든지 시설급여 병가 준비라고 써놨어도 우리는 읽을 때 저걸 어떻게 읽냐면 시설급여 평가 준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게 눈의 일루전 착상현상이라는 것처럼 저도 경험한 건데 이 받은 매뉴얼을 저는 5번째 지금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빼고 있다고 하는데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한 시설에서 굉장히 전문가분인데 그분도 전문가분인데 씩씩거리고 또 왔어요. 제가 참관하는 거죠. 근데 이용 게시판 있잖아요. 이용 게시판. 이용 게시판에 담겨야 될 내용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당연히 그것은 있다고 생각한 거야.
평가 5번 받아보시죠. 근데 거기 뭐가 빠져 있겠어요? 운영, 가장 중요한 운영 규정 개요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빠져 있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게시판에 화재보험이 지난번 없으면 화재보험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당연히 돼 있어. 우리 시설은 전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그 중국 패싱, 일본 패싱처럼 게시판 패싱 꼼꼼히 살피자. 그래서 상식적인 것에서 당하지 말자라는 거고, 평가지표 매뉴얼 꼼꼼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여기서 많이 이번에 걸리는데 3달 옛날에는 프로그램에서 모든 수급자가 대상이 아니어도 되는데 이번에는 모든 수급자가 다 대상이 돼야 된다. 만일에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하지 않는 수급자가 생기면 그 사유를 별도로 기록을 해놔야 된다. 읽어보셨나요? 거기서 걸립니다. 바이패싱이죠, 그것도. 옛날처럼 이게 오히려 처음 해본 사람은 꼼꼼히 읽는데 옛날 하신 분들은 바이패싱. 우리 프로그램 많이 해봤어. 지금 5번째인데 뭐 하고 하면 걸게. 이름을 가지고 다니면서 요 사람 없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외부 평가자가 진행하는 종사자나 어르신 면담 경우 30-40분씩 소요되기 때문에 적당히 준비한 감점을 당하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가족이 됐으니까 우리가 소개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정보를 내드릴 거예요. 이제 되는 대로 수집을 해서 보내드릴 텐데 거기에 의하면 이제 어떤 면이 세부적으로 지적을 당하는지를 계속 내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홈페이지로 관찰해 주시는데 생각보다 깊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신체적으로 이렇게 했죠, 이렇게. 뭐 정신적 학대, 신체적 학대, 뭐 유기 방임 막 했잖아요. 이렇게. 치매 감염 막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 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신체적 학대는 또는 노인 학대는 뭐가 있냐고 하면 노인 학대가 뭐 이렇게 5개, 6개 얘기할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내려가서 방임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3월달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좀 준비했고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들어오는 대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응급 상황이나 재난 조치에서 소환이나 응급 조치에서 시연을 시키기도 하지만 말로 물어볼 수도 있다. 시연을 시키는 게 원칙인데 말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런 얘기.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공단이 전산 기록으로 가지고 와서 평가하는 거 있죠. 우리가 준비 안 해도 되는 거 있죠.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면 공부 어느 정도 했는지 테스트가 있죠. 어떤 게 있냐면 40번 사건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공단이 자료를 가지고 온다. 특별히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한 것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욕창고, 유치도널관 가져오는데 배설 이런 거 가져오는데 그 공단이 가지고 오는 자료가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름대로 우리 기관대로 준비를 별도로 하면 점수를 가산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생겼어요 이번에. 그건 여유가 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꼭 포기하지 말고 그런 준비를 해주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를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그래도 제일 많이 걸렸던 게 건강검진에 대한 것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왜 건강검진이 걸리겠어요? 날짜 때문에. 시급하게 어르신들이 막 모시고 들어왔어요. 분명히 상담할 때는 그 날짜에까지 건강검진이 돼야 된다고 들어오시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막 들어와서 내가 모시고 왔는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받아야지. 다 감점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바로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그냥 다음 말을 해주지 않고 보내면 감점 당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날 위원회를 갔는데 위원회를 가서 그날 서류가 일단 접수가 돼야 돼. 근데 피검사를 하면 접수가 되나요? 안 되니까 무슨 검사부터 해야 된다? 엑스레이.
근데 이번에 결핵 검사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핵 검사를 해서 엑스레이에 대한 것은 바로 증서를 가지고 와서 그날 당장 입력을 시켜놓지 않으면 다 깎여요. 제일 많이 깎이는 요소죠. 그렇게 꼭 해놓으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5페이지를 보시면 15페이지를 보시면 보는 뭐냐면 이 두 번째 평가 후기 요약은 종합한 게 아니라 진짜 한 구간이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 여기는 걸린 것만 요구하신 거죠. 걸린 것들이 운영 규정에서 변경한 거에 대해서 실제로 지키지 않은 것들 걸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해가지고 수가를 보호자한테 알렸을 거 아니에요. 수가를 그러면 운영 규정이 개정돼서 수가를 알렸는데 어떤 방법으로 알렸냐, 그 증거를 대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럼 보호자한테 뭘 보내올까? 안내문 보내잖아요. 그 안내문 보내는 거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꼭 물어보실 거예요. 어느 식으로 거의 다 물어보더라. 이게 자기를 교육을 하고 오거든. 그러니까 몇 군데만 보면 대가 뭘 물어보고 별도로 물어보는 게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물어보니까 그런 것들. 연도별 운영 계획, 그다음 운영위원회 발언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 누구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 기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 인력이 꼭 한 명씩은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싱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뒤에 보면 이게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이것은. 그리고 면담사항 정리해서 보면 실제로 요양보호사 한 사람을 놓고 17페이지 보세요.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는 요양보호사 한 사람을 놓고 어떤 식으로 대화체를 그대로 기록 옮기는 거예요. 이건 요양보호사님들이 머리가 좋으셔서 우리가 선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와서 끝나고 나서 다 기록을 하신 건데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몇 페이지로 건너뛰냐면 지금 전화는 안 받아도 됩니다. 이제 아까 요양시설 평가 면담 자료 아까 전 원장님이 하신 거 꼭 돌아가셔서 같이 공유를 하시고,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한테는 추후로 진행되는 걸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평가 현장 자료 그런 내용이라 그것은 체크리스트로 그 안에서 실제로 활용하시면 전체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되어 있기 때문에 됐고, 거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33페이지까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질문. 좋습니다. 네? 질문이 없다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한번 설명을 잘해서 없다. 하나는 내가 너무 빨리 말하니까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느 쪽입니까? 첫 번째인가요? 네. 대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 것 같죠? 네. 여담으로 좀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런 윤곽을 가지고 실제로 평가지표 하나하나를 들어보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사항들 정리하는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시작하기 앞서서 2페이지에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평가지표를 1번부터 48번까지 2페이지거든요. 2페이지 48번까지 점검을 하면서 지켜야 될 10계명. 10계명은 또 어느 정도에서 나온 겁니까? 기독교 아니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10계명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가 이번 평가 때 신조처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신념으로. 그래서 우리가 권은미 원장님이 지금 일하는 실버릿지 판교는 전 직원들이 지켜야 될 서비스 현장을 10개 항목씩 10계명으로 만들어 놓고 매일 아침마다 낭독을 해. 매일 아침마다 10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죠. 그런 식으로 10가지 외시나요? 원장님? 10계명을 해가지고 머릿속 세뇌 작업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16년이 된 겁니다. 10개명을 우리가 그 시설이 16년 됐어요. 제가 18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16년 전부터 10개명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아침 조회 때마다 돌아가면서 뭐 외우라고 하잖아요. 그냥 쭉 외우는 그게 10가지 사항이 아주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냐면 그 중에 한 조항이 절대 보호자로부터 큰 품을 받지 않는다 이제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외는 것 따로 아까 공모신 같이 외우는 것 따로 뭐 하는 것 따로라고 할 수 있지만 직원들의 마인드 속에는 그게 차곡차곡 전달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면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정신교육이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어느 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문상을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좀 무뚝뚝하셔서 별로 얘기를 하시면 안 돼. 문상을 가서 이제 또 식사를 같이 하고 나서는 얘기하시는 게 고백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셔서 직원들에게 이제 금일봉을 이제 전달을 어느 직원들한테 하니까 손살을 치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할 일 때문에 주시 않으셔도 됩니다. 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노인 요양시설을 가니까 주문 좋다고 그냥 받고 회사에 얘기 안 하는 경우 허다하죠. 그런데 그만큼 직원들이 10개명에 대한 것을 습관화하고 어르신 공경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담아있다 보니까 몸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